우리는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살을 후벼 파는 바람보다 더 혹독했을 그해 겨울. 그들이 걸었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100년 전 그때의 시간들과 만났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앞에 쓰러져간 젊은 병사들. 붙이지 못한 편지처럼 버려지고 잊혀졌지만 참호 속 그들을 꺼내어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이들. 그들 곁엔 무명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풍경처럼 프랑스에는 그 시간들의 기록들 또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곳 소장관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 전후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국외로 흩어진 한인들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우리는 전쟁의 기록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그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얼음들이 가득 떠다니는 항구, 러시아 최북단에 위치한 무르만스크는 혹한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자 유럽 대륙으로 바로 연결되는 요충지. 그런 이유로 볼셰비키군을 견제해야 했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이곳에 주둔해 있었고 프랑스 공사관 또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이들, 무거운 지게도 거뜬히 짊어진 노동자부터 저고리를 입은 아이들까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한국인들 역시 1919년 러시아 대륙의 끝자락 무르만스크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Et on trouve aussi donc des images effectivement sur le nord de la Russie, du côté de Vladivostok, où effectivement il y a le passage et Mourmansk sur le passage de Coréens dans ces villes, oui, effectivement. Ouais. Voilà. 한인들은 왜 유럽으로 가는 통로였던 무르만스크로 모여들었던 것일까? 그 이야기의 시작은 무르만스크에서 프랑스로 날아온 한 장의 전보였습니다. (1919년 9월 1일자로 보낸 그 전보는 무르만스크에서 임시정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그 전보를 받은 이는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서기장 황기환. 파리위원부는 당시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기에 무르만스크의 한인들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한 것일까요? 1919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이목은 모두 프랑스 파리로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 때문이었죠. 승전국들은 크나큰 출혈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고 패전국의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을 보장받고자 했던 치열한 외교전. 그 테이블에 한국의 독립을 올리기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김규식을 중심으로 대표단이 꾸려졌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 대표단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라는 이름으로 공식 활동을 펼쳐갑니다. 유럽에서의 외교가 독립의 열쇠가 될 것이란 희망 때문이었죠. Alors à l'époque, en 1914, l'Europe est un peu le centre du monde, c'est-à-dire qu'elle détient plus de la moitié du stock d'or mondial. Les deux grands pays banquiers du monde sont à l'époque la Grande-Bretagne et la France. Les États-Unis sont déjà une grande puissance sur le plan industriel, mais ils ne s'intéressent pas aux affaires du monde.
l'ascension du Japon, l'ascension du Japon qui, depuis l'ère Meiji, a suivi comment dire, une voie de modernisation, d'industrialisation. Et il y a cet impérialisme japonais qui est en train de grandir.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들을 해체시켰지만 동시에 일본이라는 새로운 제국주의를 팽창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이 왜 정당한 것인지 그 의제를 올려놓기에 파리의 테이블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 승전국의 자리에 바로 일본도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En 1914, quand la guerre éclate, le Japon prend aussitôt le parti de la Grande-Bretagne, de la France, des démocraties, tout simplement parce qu'elle voit que c'est l'occasion pour s'emparer, pour elle, de s'emparer des colonies allemandes dans le Pacifique et en Chine, notamment à Tsingtao. Et donc la guerre, c'est une occasion de rapine, une occasion d'expansion. Il n'y a aucune solidarité en réalité avec Paris et Londres. Qu'est-ce que le Japon irait faire dans la guerre européenne? Or, ici même, à Paris, en 1914, on est persuadé que le Japon va envoyer des milliers d'hommes, des obus, des canons, des navires. Mais pas du tout. Le Japon en a profité pour s'emparer des îles allemandes dans le Pacifique et des possessions en Chine. C'était juste un intérêt.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파리 강화 회의 후 홀로 남은 파리 위안부 서기장 황기환. 그가 여론전을 위한 잡지 발간에 힘을 쏟고 있던 그때 한인들의 전보를 받았던 겁니다. 파리 위안부의 소식지 구주의 우리 사업은 당시 한인들의 상황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구와 조선업으로 유명한 도시 낭뜨. 이곳 항구로 모여든 것 중에는 해외 공관의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프랑스 외교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낭뜨 외교문서 소장관. 이곳에서 마침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열렸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무르만스크 한인들에 대한 외교 문서들을 바로 이곳 낭뜨 외교문서 소장관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Nous avons donc ici ce dossier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immigration en 1919 où on trouve une demande d'émigration de Coréens qui sont stationnés à Mourmansk en Russie, qui arrivent à Édimbourg et qui souhaitent venir travailler en France. 첫 번째 문서는 한인 노동자들이 프랑스 정부에 고용주였으며 한인 노동자 550명 중 200명이 영국에 의해 보내질 것이라는 내용인데 사실 그것은 한인을 데려오기 위한 황기환의 전략. 프랑스와의 교섭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당시 황기환이 교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가 강경한 거부로 돌아선 겁니다. 게다가 영일 동맹을 맺은 영국은 한인들을 청도로 데려가겠다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황. 세 번째 문서는 프랑스가 왜 강경한 거부로 돌아섰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프랑스 북쪽에 배치된 중국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혹한과 혁명의 혼란에서 겨우 빠져나온 한인들에게 프랑스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Paris, le 26 novembre 1919.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u consul français à Mourmansk. Je me réfère à votre télégramme 15. Nous ne voulons recevoir aucun ouvrier chinois ou coréen. Maurice Herbet. 한국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프랑스.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La mission coréenne est présente à Paris, comme les missions de plusieurs dizaines de nations occupées qui ont perdu leur indépendance, qui souhaitent la retrouver, mais le pouvoir est du côté des vainqueurs. Et le Japon, pend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a su choisir le bon camp, le camp des Alliés, et donc il a effectivement l'oreille et une certaine bienveillance de la part des Français comme des Anglais. 물론 영국처럼 프랑스 역시 일본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당시 프랑스가 동양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은 프랑스에 대거 입국한 중국인 노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했던 군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의 경우 주로 어느 곳에 보내졌는지를 알려주는 배치도와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은 작전명까지 붙은 특별 프로젝트였다는 것. Et la Chine cherchait à devenir une nation moderne, à devenir une nation sur le modèle des nations occidentales. Et pour elle, ça passait par des relations diplomatiques. Donc au moment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lle s'est déclarée alliée de la France, de l'Angleterre et puis à partir de 1917 des États-Unis. Et donc c'est dans ce cadre-là qu'il y a eu des accords au niveau vraiment national des gouvernements pour faire venir des Chinois en France. Mais ça a été un accord de coopération globale. Et en Chine, il y avait des appels à recrutement. On disait « allez en France ». Le gouvernement chinois appelle les Chinois à partir en France pour travailler. Et il y a des Chinois qui ont pensé qu'en partant, la vie pour eux serait meilleure. 자신의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꿈을 품고 그렇게 프랑스에 입성한 중국인 노동자들, 그들은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Son nom n'est pas cité. Du corps des travailleurs chinois a été traduit devant un conseil de guerre britannique et qu'il a été condamné à 14 jours de prison pour avoir volé du tabac appartenant à l'État. 프랑스 북부 감옥에 있던 중국인 노동자들 기록에서 우리는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중국인들의 일탈이 대규모 범죄까지 이르렀으며 평소의 멸시에 대한 증오 범죄의 형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동양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Oui, mais comment dire, il y avait un mépris des étrangers, je dirais plus globalement. C'est-à-dire que ça pouvait être, on se moquait facilement effectivement des uns et des autres, que ce soit les Africains ou les Asiatiques. Et puis on avait la vision que les Européens effectivement dominaient avec raison le monde et que donc bon, on pouvait se permettre certaines choses. 범죄의 출발은 결국 우월과 오만에서 비롯된 편견과 차별이었습니다. 차별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다시 더 강한 부정을 낳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인들이 오기 전 이미 프랑스 내의 동양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척의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던 것입니다. Et pour les travailleurs chinois, il y avait du racisme. Le quotidien pour eux, c'était quand même le racisme des Français. Ils étaient traités presque comme des bêtes. Et puis, c'est à eux qu'on demandait les choses les pires. Déminer, c'était dangereux. Ça voulait dire qu'on avait une chance sur deux d'exploser sur une mine. S'occuper des morts, c'était quelque chose que personne ne voulait faire. 프랑스의 거부 속에 이루어진 한인 이송의 결말.
ont fait le même travail de recensement de toutes les nationalités et pour savoir dans quel district elles vont envoyer, dans quelle région du département elles vont être envoyées. Et on retrouve nos Coréens, tous dans le district de Sud, c'est-à-dire qu'il n'y en a pas ailleurs, si on regarde bien, il n'y en a pas qui sont envoyés ailleurs dans le département, ils sont tous envoyés à Sud. 관리의 문제가 염려된다면 한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단체로 일하겠습니다. 황기환의 협상 조건을 알 수 없지만 프랑스는 나름의 중재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près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vis-à-vis du Japon, il y a quand même quelques inquiétudes. Parce que c'est un pays qui a peut-être une ambition expansionniste. Et les Français, à l'époque, sont installés en Indochine. La Nam, le Tonkin, la Cochinchine. Et donc ils commencent à redouter peut-être un peu cette expansion. Ceux qui craignent le plus les Japonais, ce sont les Américains. Et ils se méfient de la construction d'une grande flotte, etc. 한인 일부를 받아줌으로써 일본에 대한 견제의 여지를 남겼다고도 볼 수 있는 것. 물론 당장 일손이 급하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Parce qu'il faut imaginer que la France envahie est en ruine. Il y a plus de 500 000 maisons détruites, 5 000 kilomètres de voies ferrées à reconstruire. Les Allemands ont reculé en dynamitant les ponts, en démontant les usines, en dynamitant les mines, en inondant les mines. Donc il y a tout à reconstruire. Des villes entières comme Verdun, Reims, Arras sont entièrement à reconstruire. Et la France manque de bras. Qui sont ces ouvriers? On a des Belges, on a des Polonais, on a des Italiens, des Espagnols. On fait venir des Algériens, par exemple, des Marocains pour travailler. Et puis on fait appel à toutes les bonnes volontés du monde entier, compris à des Coréens. 이곳은 한인들이 처음 밟은 프랑스 땅, 르아브르 항구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바늘구멍 같은 그 사이를 비집고 영국 에딘버러에서 겨우 프랑스로 오는 배에 오르게 된 한국인들. 그들에겐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왔을 겁니다. 러시아 말에 겨우 적응해 왔는데 이번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프랑스어의 웅성거림 속에서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낯선 땅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C'était plutôt là-haut, quoi. C'était plutôt là-haut, quoi. 항구의 모든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해온 베르트랑 씨는 당시 한인들이 탔던 배의 구조를 감안하면 그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견딘 끝에 프랑스 땅을 밟았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Ils étaient au rez-de-chaussée et même dans la gare maritime, ils vont embarquer donc dans un navire avec 3 classes de cabines. La première classe, la plus luxueuse, qui est réservée aux gens assez riches. La deuxième classe où on a des chambres, des cabines qui sont modestes mais qui sont confortables. Et puis la troisième classe réservée aux migrants. Là on trouve des lits superposés, des dortoirs, un lavabo pour 100 passagers. 삼등칸의 열악함도 견디게 했던 것. 그것은 벅찬 해방감과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찾아온 자유의 땅. 프랑스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lors ici, dans les années 20-30, ici, il faut imaginer qu'il y avait une vie très grouillante, puisque les navires venaient s'accoster juste derrière les hangars, et on avait jusqu'à 3000 dockers qui pouvaient y travailler, de façon à décharger et charger les navires qui venaient de pays étrangers pour apporter les fruits dans les hangars spécialisés. Et cette convivialité de cette vie de manutention donc, était l'occasion de déjeuner et de travailler dans la convivialité absolue.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실은 수레가 여기저기 오가고 흥정을 하는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썩거리는 풍경.
어쩌면 그 모습에서 자신들의 미래 역시 희망차게 펼쳐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르하브를 거쳐 그들은 종착역이자 한인들의 첫 정착지가 된 마른 지역의 소도시 쉬프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연해주 무르만스크로 그리고 다시 영국을 거쳐 프랑스 르하브로 파리 쉬프까지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정착지에 도착한 그들이 품었을 뜨거운 희망.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차디찬 현실이었습니다. Ils attaquent! Ils attaquent! Ils attaquent, tous en opposition! 차마 수습하지 못한 병사들의 시신. 폭우처럼 쏟아지는 포탄 속에 병사들의 시신이 참호마다 쌓여갔지만 그들을 수습할 손길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인들이 쉬프에 도착한 때는 전쟁이 끝난 후였지만 제대로 묻지 못한 병사들의 시신이 참호마다 수없이 쌓여있던 상황. 쉬프의 한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은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쓸쓸했을 병사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준 이들, 그들이 바로 쉬프의 한인들이었습니다. 현재 쉬프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는 무려 40km에 달합니다. 모두가 1차 대전 당시 사망한 프랑스 병사들. 때문에 쉬프의 역사는 곧 병사들의 역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역사에서 빠져버린 한 조각. 쉬프 한인들의 시간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 이는 바로 그들의 아들 장자크 홍푸안. 1919년 쉬프의 한인들이 결성했던 유럽 최초의 한인단체 제법 한국민회의 회장이었던 홍재하. 장자크 씨는 그의 둘째 아들입니다. 전쟁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모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나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든 결국 전장에서 희생되는 것은 사람,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였던 이들이죠. 장자크 씨의 아버지 홍재하 역시 제국주의의 야욕이 집어삼킨 조국을 떠나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곳 쉬프까지 왔지만 또 다른 전쟁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Et c'est des soldats qui sont tombés sur toute cette zone, notamment l'offensive de septembre 15. Donc, où se trouvaient notamment les Coréens pour nettoyer le territoire. C'est beaucoup d'émotions parce que je me dis que l'histoire continue
et il y a encore des choses à écrire, et que cet homme qui était très humble, très modeste, qui n'a pas beaucoup parlé des conditions à ses enfants dans lesquelles il a pu vivre quand il était sur SWIP, je trouve que c'est une belle leçon de vie de pouvoir aujourd'hui le mettre en lumière, et vraiment c'est une magnifique histoire parce que c'est exceptionnel de retrouver ce descendant direct qui habite en France, qui peut aujourd'hui venir sur les traces de son papa, qu'il a perdu tôt malheureusement, et pouvoir imaginer, avoir une brève idée aperçue d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 pouvait être, et comprendre aussi peut-être pourquoi ce silence, et qu'aujourd'hui il puisse être reconnu au niveau du gouvernement coréen, mais même nous ici en France, à SWIP, pour lui rendre hommage et remercier d'une certaine façon tout l'effort et la pénibilité qu'ils ont pu vivre en venant ici en France. 마른 지역의 모든 기록물을 보관하는 이곳은 쉬프 한인들이 남긴 가장 확실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체류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는 1919년 체류증을 받아 쉬프에 진입한 한인들의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Un certain nombre de Coréens, 37 en tout, qui demandent des cartes vertes et qui sont affectés à SWIP, à la reconstruction des régions libérées. Dans ce registre, on voit la date à laquelle on leur a donné une carte verte et le lieu auquel ils sont affectés, ainsi que leur nom et leur nationalité. On a donc 37 personnes qui sont identifiées comme coréennes, ou alors dont une qui est plutôt identifiée comme japonaise, mais dont le nom est effectivement coréen. 무르만스크에서 영국을 거쳐 프랑스에 온 이들은 35명에서 37명 정도로 알려졌으나 요행이 영국에 있다가 추가로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까지 쉬프 거주 한인들은 모두 4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Nous avons également un recensement de la ville de SWIP de 1921 qui recense toutes les personnes habitant à SWIP au début du mois de mars 1921, dans lequel on retrouve encore une dizaine de noms coréens. Mon père ici, avec son nom chinois, puisque il avait pris un nom chinois tout en restant coréen pour échapper aux recherches des Japonais. Et donc le nom de Hong, il l'a repris par la suite. Son nom coréen, c'était Hong Jae-ha. Et nous, les enfants, on a donc conservé le nom de Hong en tant que prénom.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는 당시 그들의 상황. 유일한 한인 부부로 기록되어 있는 이도순과 박오남은 쉬프에서 아들 루이를 얻는 기쁨도 만났지만 40일 후 그 아들의 사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아픔도 겪었지만 한인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학교에 편입한 한인 아이들의 기록을 보면 2년 만에 따라잡을 만큼 총명했습니다. 여전히 포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곳. 생과 사,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공존했던 곳.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들어갔지만 싸늘한 죽음이 되어 나올 수 있었던 곳. 그 생과 사의 한복판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곳 쉬프에서의 생활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곳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그의 의문점은 곧 풀렸습니다. 그동안 결코 알 수 없었던 아버지의 참혹한 시간들을 이곳 참호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죠. Donc sur un lieu qui était un poste de secours, mais qui après la guerre a servi de logement provisoire, puisqu'il n'y en avait pas d'autres, et sûrement et probablement aux Coréens, comme tous les travailleurs du terrain, et je vous vois que le confort était plus que sommaire et rustique.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래도 오늘 갔던 참호는 수십 구 정도만 있어서 다행이었다. 지금도 100여 구나 되는 병사들의 시신이 있던 참호에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에게는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적어야겠다. 곧 나무집을 지어준다니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바람막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토굴에서 찬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곳에서 음식은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었을까? 정착 초기 아버지가 임시로 지냈다는 토굴을 둘러보며 장자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h bien, ça provoque encore beaucoup d'émotions dans mon cœur et de penser à mon père qui restait quand même toujours très discret sur toute sa vie quand il s'est échappé de la Corée et d'imaginer qu'il est arrivé ici et qu'il a pu vivre dans ces cabanons dans des conditions, comme l'a rappelé le maire, extrêmement difficiles. Et on peut imaginer que pendant la période d'hiver où il faisait très froid, de vivre dans ces espèces de cabanons, sans hygiène, probablement sans nourriture, c'est épouvantable l'épreuve qu'il a pu subir. 쏟아지던 포탄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쉬프 시청. 한인들을 맞아주었던 100년 전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쉬프 시청이 장자크 씨를 맞아주었습니다. 한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부터 애공 시장은 한인들이 왔던 당시의 재료들이 혹시라도 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쉬프 시가 이렇게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재건을 위해 힘썼던 많은 무명의 노동자들 덕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Dont on a retrouvé trace dans les archives. Donc c'est 35 Coréens, dont mon père. Voilà, c'est ça. Et vous avez sans doute ils ont sans doute servi à nettoyer et à favoriser peut-être l'avenir même de SWIP. Parce qu'ils ont nettoyé les champs de combat, ils ont nettoyé des trucs comme ça qui ont été utilisés pour l'agriculture après. Ah oui. Y a un camp militaire, parce qu'il y avait trop de bombardements, le camp militaire sur SWIP, ils se sont battus pendant 4 ans au même endroit. 4 ans au même endroit, où il avançait de 200 mètres, il reculait, c'était toujours à la même endroit. Et pendant 4 ans, ils se sont battus. Et là, à la fin de la guerre, ils ont trouvé qu'il y avait vraiment, vraiment trop d'obus et que ça ne pouvait pas être nettoyé complètement. La preuve, c'est qu'aujourd'hui, même en 2018 ou 2018, parce que c'était la dernière, le camp est nettoyé par des troupes. Il avance et il repère tous les obus qui remontent. Sur tous les obus qui remontent, plus de la moitié est toujours de 14-18. Et l'année dernière, ils ont détruit à peu près entre 4000 et 5000 obus de 14-18.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 작은 도시 주변에 이토록 많은 묘지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지를. 그리고 설사 이들이 병사들의 묘지라는 것을 안다 해도 이 수많은 묘지들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기억되지 못했던 이들, 그들의 시간을 찾아 나선 길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찾게 되었습니다. 쉬프 인근 군사지역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이곳 제51 보병연대가 제작팀이 오랫동안 요청하고 기다렸던 사안에 대해 마침내
최종 허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마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 Des combats entre le début de la guerre en 1914 et la fin de la guerre en 1918. Donc ce que l'on peut voir, c'est que durant les 4 années de guerr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a ligne de front était sur l'actuel camp de Suippes. Ce qui explique que cette zone soit devenue un camp militaire parce qu'il était extrêmement pollué, de millions et de millions de buts tirés des deux parties pendant 4 années de guerre très intenses. Ce qui explique que les 5 villages détruits. 한인들이 처음 모여 살았던 거주지의 실체가 지금까지 파악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군사지역으로 관리돼 왔기 때문인데, 슈이프 일대 군 역사를 연구해온 마르샬의 안내로 드디어 눈앞에서 생생히 마주하게 된 한인 마을. 슈이프의 한인들이 매일같이 오갔을 길과 그들이 매일 아침을 맞고 잠이 들었을 집과 그들이 매일 닦았을 그릇들, 마르샬이 이곳을 한인 마을로 확신하는 이유는 전후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있던 지역 중에서 이곳이 유일하게 집이 지어진 곳이기 때문. 마을에 반드시 있는 우물도 확인했습니다. Nous avons fait des recherches de documents et nous avons trouvé, le camp de Suippes comporte 5 villages qui ont été détruits et sur un de ces villages, en 1919, on découvre que des baraquements en bois ont été construits. Donc on s'est toujours posé la question, qu'est-ce que faisaient des baraquements en bois ici en 1919 ? Ensuite, on a appris votre histoire, donc on soupçonne fortement la présence donc, de ces travailleurs coréens qui ont été installés ici, donc l'emplacement du village de Perthes-les-Rues. 군에서는 이곳을 아시아 캠프라 부르며 관리했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 슈이프 일대에 거주하며 시신 수습과 포탄 제거를 도맡았던 이들 중 아시아인은 한국인들이 거의 유일했다는 것. 이렇게 한인들의 역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Quand j'étais en âge de comprendre, je sais à peu près comment il a vécu, avec sa souffrance qui est restée permanente jusqu'à sa mort, la souffrance de ne pas avoir revu son pays, d'avoir eu tout ce déchirement de quitter sa famille. Donc continuer l'aventure pour l'après-Suippes, qu'est-ce qui s'est passé après? Bien sûr que je souhaite aller jusqu'au bout et je souhaite même 100년 전 그들을 찾기 위해 떠났던 길.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Et donc après la guerre, un des rôles des Asiatiques a été de ramasser, de ressortir les soldats pour faire les grosses nécropoles que l'on a ici par exemple. 슈이프 인근 수앙시의 사령관에서 만난 수앙의 전 시장 미셸 고댕. 그는 예정에 없던 자신의 집 방문을 자처하면서까지 그동안 샅샅이 수집해온 이 지역의 자료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아왔다는 게 놀라울 만큼 한눈에 봐도 방대한 자료들. 그런데 제작진을 정말 놀라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년 전 토굴과 나무집에 살며 힘들어서 위험해서 모두가 기피했던 일들을 묵묵히 해냈던 꼬레양. 슈이프 한인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그가 이끈 곳은 한 너른 들판. 이곳이 정말 100년 전 한인들이 있던 그곳이 맞을까요?
Voilà, cette photo-là a été prise sur le secteur, hein, puisqu'elle elle a été bien identifiée comme faisant partie du secteur de la ferme des Ouacs, qui est la ferme derrière. Et puis donc, cette photo-là a été prise par ici, quoi. Ouais. 정말 우리가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찾은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자신들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라를 위해 그토록 힘든 노동으로 번 돈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지원금을 낼 만큼 넉넉한 보수를 받고 있었을까요? 확인을 위해 군에서 관리했던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본 결과 하루 일당으로 책정된 금액은 3.5프랑, 그리고 파리 위원부의 기록을 보면 쉐프 한인 40여 명이 지원한 금액은 6개월간 합계 6,000프랑, 계산해보면 무려 수입의 3분의 1이나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영만리에서도 3.1운동 기념식을 가질 만큼 그들의 연대의식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인들을 구출해냈던 파리 위원부의 황기환과의 연대감은 쉐프 한인들의 리더였던 홍재하의 서신에서도 드러납니다. 파리 위원부의 위원장이었던 김규식이 황기환에게 보낸 서신들을 보면 쉐프 한인들이 매달 1,000프랑에 가까운 돈을 지속적으로 파리 위원부에 보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 프랑스 시푸에 정착한 조선인들이 보통 이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임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받은 임금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액수를 그 독립운동 기금으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영만리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자신의 소득의 뭐 3분의 1 이상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라고 내놓은 거는 이분들이 당시 조선 독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독립을 향한 의지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 그리고 세느강의 유람선이 프랑스의 낭만을 보여준다면 개선문은 프랑스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개선문 아래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희생한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 무명 병사의 시신을 안치한 이후부터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꽃이죠.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18년, 쉐프의 애공시장은 개선문 아래 타오르는 무명용사의 불꽃 앞에 쉐프의 아이들과 함께 섰습니다. 사실 이곳 개선문 아래에서 용사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풍경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 저녁 6시가 되면 파리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 개선문 아래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의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이 자리에 종전 10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특별히 쉐프의 아이들도 초대됐습니다. 최대의 격전지였던 쉐프는 그 어떤 곳보다 1차 대전의 아픔과 정신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타오르며 그 존재를 증명하는 불꽃처럼
10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던져 역사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도시 쉬프는 이제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한인들이 다시 재건한 도시 위에서 전선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던 두 도시는 우정의 행사를 치르고, 차마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더 건강한 마을을 일구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달리는 이 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구어진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파리까지 가서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채화해온 무명용사의 불꽃은 이제 또 다른 무명용사들과 함께 이곳 쉬프에서 타오를 준비를 합니다. (3초당 1개)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렸던 포탄들. 제1차 세계대전 최대의 격전지였던 이곳 쉬프를 포함한 베르당 참호전에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쏘아 올린 포탄은 10개월 동안 무려 5,300만 개에 달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선을 지켜낸 용사들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지역의 군인, 경찰, 소방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탄 비가 무려 3년여 동안이나 쏟아져 내렸던 고통스러운 참호전을 끝내기 위해 벌였던 최후 최대의 일전, 나바랭 전투. 그 마지막 싸움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과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구로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 무명용사 탑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기억되고 함께 존중받아야 할 또 다른 무명의 사람들, 그 존재조차 가려져 왔던 그들을 향한 시선은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나바랭 전투를 기리는 행사가 끝난 후 제작진은 구로 장군의 손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군에 복무 중인 임마누엘 구로 제독은 할아버지의 전투 못지않게 기억해야 할 한인들의 역사를 찾는데 군의 기록들에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과 함께 자신이 가족 서가에서 찾은 귀중한 자료, 쉬프 한인에 관한 뜻밖의 기록을 전해 주었습니다. Alors, à la fin de la guerre, à l'armistice, donc les troupes ont été démobilisées pour rentrer chez elles, mais il y a une personnalité très intéressante qui est le père Doncker, l'aumônier de la 28e division d'infanterie, qui avait vécu toute la guerre aux côtés de ces soldats de la 28e division d'infanterie. Et à la fin de la guerre, il a préféré ne pas être démobilisé, et il a demandé quelques volontaires, et avec une dizaine de volontaires, ils sont retournés sur le front le front qui, juste après l'offensive du 26 septembre, avait été évacué, et les troupes étaient parties plusieurs dizaines, centaines de kilomètres au loin, donc le front était resté désert, les villages détruits, pas d'habitants, le front absolument désert. Mais au milieu de cette ligne de front, des centaines de corps de soldats tombés pendant les offensives étaient restés là. Donc le père Doncker, avec ses dizaines de volontaires, est venu pour aller ensevelir les morts. Et il retrace cette histoire dans le livre qui lui a été dédié, qui est tout à fait éloquent et tout à fait édifiant sur... cette histoire
où, avec cette dizaine de volontaires, furent renforcés par une dizaine de prisonniers. Ils ont relevé les corps et érigé un monument aux morts de la 28e division d'infanterie. Et alors, il y a eu, et on en trouve trace dans ce livre, quelques travailleurs coréens qui sont venus renforcer cette petite équipe du Père Doncker pour aider à l'ensevelissement des morts et au déminage aussi de cette zone du front. 이 기록에는 군에서조차 손쓰기 힘들 만큼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쉬프 한인들이 병사들의 묘지를 만들었던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는데 어쩌면 한인들 누군가는 그 포탄의 연기 속에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쉬프 한인 마을.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허물어진 건물 아래 한 작은 묘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귀퉁이는 깨지고 이끼로 덮여 있었지만 강유진, 그의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버려지고 잊혔지만 끝내 다시 우리에게 온 그들의 시간처럼. Et puis je me rendais pas compte de ce que SWIP représentait. Même moi, connaissant la France, j'ignorais où se trouvait SWIP en réalité. Et de découvrir que c'était au cœur des plus forts moments de la sauvagerie de la guerr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t que mon père, même à la fin de la guerre, allait être mêlé à ça, dans des conditions épouvantables. Jamais j'aurais imaginé ça. D'une part, la démarche de l'individu est extrêmement touchante. Cette démarche de mémoire, pour nous, est extrêmement touchante. Et deuxièmement, ça a été un grand questionnement pour nous, puisque l'histoire du régiment et l'histoire de la région, notamment par rapport à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st extrêmement dense. Et nous ignorions complètement le détachement de ces travailleurs coréens qui sont revenus pour construire et dépolluer la région à la fin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Donc c'était une grande surprise pour nous et un grand moment d'émotion également pour accueillir monsieur, pour renouer avec le patrimoine de ses aïeux. Alors c'est vrai que déjà les conditions de guerre n'étaient pas favorables au départ, mais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ont été traitées les troupes étrangères étaient encore moins... on faisait un petit peu moins attention, on était moins regardant, et c'est vrai qu'ils ont des conditions qui étaient très difficiles, un manque de confort, ils n'avaient pas de repas chaud à chaque repas, donc c'est vrai que c'est des conditions extrêmement dures pour ces troupes qui déjà avaient fait un voyage très pénible, très long, très fatigant, et qui se retrouvent dans un pays qui n'est pas le leur, à faire des tâches parfois ingrates, et donc ça a dû être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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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pour ces troupes-là. Ben c'est, pour moi, et puis pour ceux qui le verront, c'est particulièrement émouvant de voir ce cas, parce qu'on pense à ceux de la guerre, mais on pense moins à ceux qui, après la guerre, ont aussi eu dans des conditions pénibles, des missions très très difficiles, qui, comme l'histoire le montre, on a un peu ignoré, qu'on a même à la limite très mal traité, très mal reçu. Et je crois que pour eux, c'est une nécessité de réparer ces erreurs et d'enfin leur rendre hommage. 그에게도 빛나는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평화롭지도 다시 돌아가지도 못한 그들은 어딘가에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때까지.